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온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는 병실 안 7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다. 주름진 손은 하얀 담요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고 깊게 팬 눈가의 주름 사이로는 여전히 예리한 시선이 흐른다. 병실 창문 너머로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든다. 의사가 두꺼운 차트를 들고 들어온다. 50대 중반의 의사는 진중한 표정으로 철수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아들 민호는 45세의 중견 회사원으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고, 며느리 은정은 40대 초반의 다정한 여성이지만 오늘은 불안으로 손을 떨고 있다. 그리고 20살 손녀 지민은 대학생답게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할아버지 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김철수 환자분, 가족분들께서 모두 오셨네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다. 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의사가 차트를 넘기는 소리만 들린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며느리 은정이야 하는 작은 신음과 함께 입을 막고 흐느낀다. 아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벽에 기대선다. 손녀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철수는 담담하기만 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철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의사가 당황한다. 보통 환자들은 울거나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철수는 오히려 의연하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신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본다. 50년 전 어느 따뜻했던 봄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의 아름다운 여인.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철수를 바라본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하면서도 두렵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네, 제주도요. 의사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아들 민호가 다급하게 나선다. 아버지, 지금이 무슨 여행 얘기를 하실 때입니까? 치료 계획부터 세워야죠. 하지만 철수의 시선은 이미 창밖을 향해 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다. 제주도 그 바다처럼 푸르고 깊다. 마치 50년 전 그날처럼.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만 환자분 상태로는 여행은 무리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1시간 반. 그렇게 가까운 곳이었구나. 철수가 중얼거린다. 50년간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제주도가 고작 1시간 반 거리라니.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홀로 남은 철수는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50년간 간직해온 편지.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꽃같이 예쁜 글씨로 쓰여진 몇 줄의 문장들. 잉크가 번져있는 부분들을 보면 편지를 쓰면서 울었음을 알 수 있다. 철수야, 내가 죽어도 제주도 바다에 가끔 와줘. 거기서 기다릴게. 우리가 만난 그 해변에서. 매년 5월 15일마다 꼭 와줘. 약속해줘. 철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힌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는다. 순이야, 미안하다. 50년이나 늦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75이죠.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50년간 숨겨둔 비밀이 있었거든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개월을 앞두고 그 비밀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50년 전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가려 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2024년 3월에 차가운 병실이 흐릿해지고 1973년 5월에 따뜻한 제주도 해변이 선명하게 펼쳐진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하얀 모래사장과 만나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25세의 젊은 철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백사장을 혼자 걷고 있다. 검게 탄 피부, 건장한 체격, 그리고 눈빛만큼은 지금의 노인과 똑같이 맑고 깊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그는 육군 상사 계급장을 떼어낸 자리가 아직도 유니폼에 남아있다. 서울에서 막 내려온 그는 6.25 전쟁 고아로 자란 쓸쓸함을 달래려 생전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왔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성냥을 켜려 한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성냥이 계속 꺼진다. 어머, 죄송해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철수가 돌아본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 모래사장에 떨어뜨린 조개 껍질들을 허둥지둥 줍고 있다. 하얀 면 원피스에 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바다의 여신 같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가 담배를 버리고 무릎을 꿇고 조개 껍질들을 함께 줍는다. 크고 작은 조개 껍질들이 모래 위에 흩어져 있다. 여인의 하얀 손과 철수의 거친 손이 우연히 스친다. 순간 전기가 오는 듯한 느낌. 고맙습니다. 저는 순이에요. 저는 철수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린다. 순이가 조개 껍질들을 바구니에 담으며 미소를 짓는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아셨죠? 말투가. 그리고 옷도 서울 스타일이에요. 순이가 웃으며 말한다. 철수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본다. 서울에서 산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게 취미랍니다. 그렇게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다. 순이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고 철수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철수와 순이는 매일 만났다. 해변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곳을 함께 둘러보았다. 순이는 철수에게 제주도에 숨겨진 비경들을 안내해 주었고 철수는 순이에게 서울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오빠는 가족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바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순이가 물었다. 아니요. 전쟁 때 다 잃었어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철수의 목소리가 쓸쓸하다. 그럼 완전히 혼자세요? 네.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순이가 철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오빠가 있잖아요. 그 순간 철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따뜻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순이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순이야, 너 뭐 하는 거냐? 50대 중년의 남자가 화를 내며 순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끈다. 제주도 사투리가 섞인 거친 목소리. 아버지. 순이가 놀라며 뒤로 물러선다. 서울놈과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집으로 가자. 잠깐만요, 아저씨. 저희는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철수가 나서려 하지만 순이의 아버지는 딸의 팔을 더 세게 잡아끈다. 친구. 남녀가 무슨 친구야? 우리 딸한테 접근하지 마. 순이가 아픈 듯 얼굴을 찌푸린다. 철수가 화가 나서 한 발 다가선다.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이 서울놈이. 순이의 아버지가 주먹을 들어올린다. 순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다. 아버지, 그만해요.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순이의 아버지는 딸을 억지로 끌고 가버린다. 순이가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린다. 철수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그날 밤 철수가 민박집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창문 아래로 작은 돌멩이가 날아온다.
톡. 내려다보니 순이가 달빛 아래 서 있다. 하얀 원피스가 달빛의 은빛으로 빛난다. 오빠. 철수가 급히 밖으로 나간다. 순이야, 괜찮아.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았어. 괜찮아요. 오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순이가 편지 하나를 철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준다.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 해변에서. 1년 후? 네. 1년 후 5월 15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꼭 와줘요. 순이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순이야, 무슨 일인지 말해줘. 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1년 후에는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순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약속해줘요. 꼭 와준다고. 순이야, 약속해줘요. 철수가 순이의 두 손을 잡는다. 약속할게. 반드시 올게. 순이가 안도하며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는 달려가며 사라진다. 시간이 다시 2024년으로 돌아온다. 75세의 철수가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있다. 50년이 지났지만 순이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다. 편지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사랑의 마음은 그대로다. 철수 오빠께.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헤어져야 하지만 1년 후에는 꼭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그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빠만을 사랑하는 순이가. 철수가 편지를 가슴에 품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순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철수의 집 거실.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는 30년 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고 벽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다. 아들 민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왔고 며느리 은정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앉아 있으며 손녀 지민은 대학 수업을 빼먹고 집에 와 있다. 분위기가 심각하다. 아버지, 어제 병원에서 하신 말씀 정말로 제주도에 가시겠다는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과 당황이 가득하다. 그래.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듯이. 아버님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의사 선생님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잖아요. 자칫하면. 며느리 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자칫하면 어떻다는 거냐? 철수가 담담하게 반문한다. 그럼 더 빨리. 은정이 말을 잇지 못한다. 어차피 3개월이라고 했잖아.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6개월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철수의 목소리에 의연함이 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어야죠.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나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길래 꼭 지금 가셔야 하는 건가요? 민호가 답답해하며 묻는다. 50년 전부터 미뤄온 약속이 있단다. 50년 전요? 무슨 약속이요? 가족들이 의아해한다. 철수는 평생 집 밖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제주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20살 손녀 지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무슨 약속인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철수가 잠시 망설인다. 5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돌아가신 아내의 영정사진이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 누구세요? 친구다. 철수가 거짓말을 한다. 사실은 친구 이상이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친구분이 지금 제주도에 계신가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가족들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그럼 왜 꼭 지금 가셔야 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돌아가신 분과 한 약속이요? 그래. 민호가 의자에서 일어난다. 아버지,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 몸으로는 비행기 타는 것도 위험해요. 만약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위험하면 어떻다니? 어차피 3개월인데. 아버지, 민호가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철수가 천천히 일어나 돌아가신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본다. 기적? 나도 한때는 기적을 믿었지. 그리고는 가족들을 돌아본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거다. 무슨 의무요? 5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 철수가 방으로 들어간다. 가족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다. 그날 밤 철수는 몰래 여행 가방을 챙긴다. 오래된 옷들, 꼭 필요한 약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순이의 편지와 50년 전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철수와 순이가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서랍 깊숙이서 낡은 주소록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50년 전 제주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손글씨로 적혀 있다.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순이 동생이었지. 철수가 한 전화번호를 바라본다. 순이의 동생 순애의 번호. 마지막 희망이다. 손녀 지민이 할아버지 방문을 톡톡 두드린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지민이 들어와 철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가방을 챙기고 있는 걸 본 것 같다.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야겠다. 할아버지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본다. 고맙다, 지민아. 그런데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철수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다. 고맙지만 이건 할아버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럼 약속해 주세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연락한다고. 핸드폰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지민이 일어나려는데 철수가 불러 세운다. 지민아. 네. 철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어본다. 할아버지가 만약 할머니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다고 해도 나쁜 할아버지일까? 지민이 깜짝 놀란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했었다면. 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한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도 사람이고 할머니랑 만나기 전에는 할아버지만의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뭐? 할머니는 똑똑한 분이셨잖아요. 할아버지가 가끔 멀리 보는 눈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를 사랑하셨고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날 밤 늦게 철수는 돌아가신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에 또 다른 사랑이 있었어. 그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그 빚을 갚고 와야겠어.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소. 영정사진 속 아내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1974년 5월 15일, 약속된 그날. 26세의 젊은 철수가 제주도 해변에 서 있다. 1년 전과 똑같은 자리, 순이와 처음 만났던 그 백사장이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고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다. 서울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옷이다. 순이야, 왔다. 철수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약속 시간인 오후 3시가 훨씬 지났지만 순이는 보이지 않는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철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파도 소리만 계속 들린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순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철수는 계속 기다린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못 온 거구나. 철수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꽃다발을 모래 위에 놓는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뛰어온다.
철수가 벌떡 일어난다. 순이야. 하지만 가까이 와보니 순이가 아니다. 순이와 닮았지만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여인이다. 혹시 철수 오빠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순애예요. 순이 언니 동생이에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린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다. 순이는 어디 있어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철수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묻는다. 순애가 고개를 숙인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언니가 작년 겨울에 백혈병으로.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철수가 한 발 뒤로 물러선다. 거짓말이죠? 순이가 저와 농담하는 거죠? 오빠.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작년에 만났을 때 멀쩡했는데. 철수가 부정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언니가 오빠와 헤어진 후에 계속 아프셨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백혈병이었어요. 순애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한다. 언니가 마지막까지 오빠 얘기만 했어요. 오빠가 올 거라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 철수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모래 위에 주저앉는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있었다면. 언니가 말리셨어요. 오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순애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낸다. 이건 언니가 마지막에 써달라고 부탁한 편지예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는다. 순이의 글씨지만 1년 전보다 훨씬 약해 보인다. 철수야,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행복했어. 오빠를 만날 수 있어서, 오빠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오빠는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내가 죽어도 제주도 바다에 가끔 와줘. 거기서 기다릴게. 오빠만을 사랑했던 순이가. 철수가 편지를 읽으며 울부짖는다. 순이야, 순이야. 바다를 향해 소리친다. 파도 소리만 대답할 뿐이다. 언니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뭔데요? 언니가 오빠 아이를 가졌었어요. 철수가 충격을 받아 순애를 바라본다. 뭐라고요? 하지만 유산했어요. 병 때문에. 그것도 언니가 더 아파하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철수가 완전히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아이까지 잃었다는 사실에 시간이 현재로 돌아온다. 75세의 철수가 병상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 살아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철수가 중얼거린다. 그때 만약 순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순이와 함께 서울로 갔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순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50년 늦었지만 2024년 3월 20일 아침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이 분주하다. 철수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혼자 체크인 카운터에 서 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다. 제주도행 2시 30분 항공편 맞으시죠? 직원이 친절하게 묻는다. 네. 철수가 신분증과 항공권을 내민다. 직원이 철수의 나이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혹시 보호자분과 함께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혼자 갑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승무원에게 말씀해주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탑승구로 향하던 철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아들 민호의 전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공항에 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린다. 공항이요? 설마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아버지, 지금 어느 공항이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김포공항이다. 하지만 이미 탑승 시간이야. 철수가 탑승구 앞에 서 있다.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아버지, 제발 기다려주세요. 15분이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철수는 전화를 끊고 비행기에 오른다. 50년을 기다렸는데 15분도 더 기다릴 수 없다. 비행기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이 점점 작아진다. 1시간 30분 후면 제주도다. 50년 만에 가는 제주도. 승무원이 다가온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가 미소를 짓는다. 혹시 제주도에 가족분이 계세요? 아니요. 친구. 아니, 약속이 하나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에 도착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50년 전 그 바다와 똑같다. 철수의 가슴이 뛴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철수. 공항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50년 전 그 느낌 그대로다. 택시를 탄 철수. 어디로 모실까요? 서귀포 쪽 해변으로 가주세요. 정확한 주소는. 잠깐만요. 철수가 50년 전 메모한 종이를 꺼낸다. 글씨가 많이 바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 근처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택시 기사가 친절하게 말한다. 50년 전에도 그랬나요? 50년 전이요? 그때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곳이었죠.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철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다. 50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을 것이다. 30분 후 목적지에 도착한다. 철수가 내려서 주변을 둘러본다. 예상대로 많이 변했다. 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서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다. 50년 전 그 푸른 바다. 철수가 해변으로 걸어간다. 50년 전 순이와 만났던 그 자리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모든 게 비슷비슷해 보인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아들 민호다. 아버지,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응, 도착했다. 정말 걱정했어요. 아버지 몸으로 혼자 비행기 타시고. 괜찮다. 별일 없었어. 그래도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정말 무슨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철수가 잠시 망설인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민호야. 네. 아빠가 너희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진다. 민호야, 듣고 있니? 네. 듣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럽다. 그 사람은 5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아빠는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단다. 무슨 약속이요? 매년 5월 15일에 제주도에서 만나자는 약속. 하지만 아빠는 50년간 한 번도 오지 못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희 엄마에게 미안하고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다. 이제라도 와야겠다 싶어서. 아버지,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가 완벽한 아버지가 못 되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해해요. 아버지도 사람인걸요.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해진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그분 어머니가 알고 계셨을까요? 철수가 잠시 생각한다.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어머니는 눈치가 빨랐거든. 그래도 한 번도 묻지 않았어.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래. 너희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철수가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그 약속 꼭 지키고 오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고맙다, 민호야. 전화를 끄는 철수.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가족들이 이해해준다니. 철수가 해변을 따라 걷는다. 50년 전 그 자리를 찾으려고. 그런데 기억보다 해변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과연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제주도 해변가 작은 카페. 철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50년 전 그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일단 쉬고 있는 것이다. 오후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인다. 할아버지, 커피 맛있으세요? 카페 사장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이 다가온다.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다. 네, 맛있습니다. 혹시 관광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옛날 기억을 찾으러 왔어요.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한다. 옛날 기억이요? 50년 전에 이 근처에서 소중한 사람과 만났었거든요. 카페 사장의 표정이 관심을 보인다. 50년 전이면 1974년쯤이겠네요. 그때는 여기가 정말 한적한 곳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그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개도 많이 있었고. 철수가 기억을 더듬는다. 혹시 그때 이 근처에 사시던 분 아세요? 순이라는 분인데. 카페 사장이 깜짝 놀란다. 순이요? 혹시 김순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수가 벌떡 일어난다. 네, 김순이 맞아요. 혹시 아세요? 제가 순이 언니 조카예요. 할아버지가 혹시? 저는 철수입니다. 김철수요. 카페 사장이 입을 막는다. 철수 오빠요? 정말 철수 오빠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엄마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순이 고모가 사랑했던 서울 오빠 얘기. 카페 사장이 흥분해서 말한다. 그럼 당신은? 저는 순의 이모 딸이에요. 이름은 영숙이고요. 철수가 눈을 크게 뜬다. 순이의 동생 순애의 딸이라니. 순애는 어떻게 지내나요?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철수 오빠 얘기를 하셨어요.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영숙이 카페 문을 닫는다는 팻말을 걸고 철수 앞에 앉는다. 오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영숙이 심각한 표정이 된다. 순이 고모에 대한 얘기예요. 엄마가 오빠께 말씀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철수가 긴장한다. 순이 고모가 사실은 아이를 낳았어요. 뭐라고요? 철수가 충격을 받는다. 50년 전 순애가 유산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거짓말을 하셨어요. 오빠를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영숙이 눈물을 흘린다. 순이 고모가 딸을 낳았어요. 오빠의 딸을. 철수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그럼 지금? 네, 살아계세요. 올해 50살이에요. 어디에 있나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숙이 핸드폰을 꺼낸다. 지금 연락해볼까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영숙이 전화를 건다. 영희야, 나야. 지금 중요한 분이 오셨어. 너한테 꼭 만나야 할 분이. 네,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전화를 끄는 영숙이 철수를 바라본다. 오시고 있어요. 10분이면 도착하실 거예요. 철수가 떨린다. 50년 만에 만나는 딸. 평생 몰랐던 딸. 그 아이가 순이를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착하고 순이 고모처럼 예뻐요. 철수가 눈물을 흘린다. 제가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순이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해주셨어요. 아빠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이름이 김철수라는 것도. 그럼 저를 찾지 않았나요? 찾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름만 알고 있어서. 서울에 김철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린다. 50세 정도의 여성이 들어온다. 순이와 정말 닮았다. 눈매, 코, 입술까지 순이와 똑같다. 영수가 급하게 부른 이유가 영희가 철수를 보고 멈춘다. 순간 모든 것을 안다는 표정이다. 아버지,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철수가 일어난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린다. 영희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50년간 기다린 만남. 아버지와 딸의 첫 만남. 영희가 먼저 다가온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아빠다.
철수가 영희를 안는다. 50년 동안 안아보지 못한 딸을 품에 안는다. 미안하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도 울고 있다. 엄마가 아버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분이라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순이가 너를 혼자 키웠구나. 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철수가 더욱 울먹인다.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해요. 영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5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할 시간. 비록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행복할 것이다. 영희의 카페 바다가 보이는 창. 제주도 해안가에 위치한 아담한 카페로 통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벽에는 제주도 풍경 사진들과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다. 젊은 순이가 해변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다. 철수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다. 50년 전 기억 속의 순이와 똑같은 모습이다. 아버지, 이 사진이 엄마예요. 영희가 아버지 옆에 서서 말한다. 20살 때 찍은 사진이래요. 아버지랑 만날 무렵이겠네요. 철수가 사진 속 순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정말 예뻤구나. 지금도 그때 그대로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영희가 아버지를 의자에 앉게 하고 맞은편에 앉는다. 무슨 말씀?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고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철수가 고개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영희가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낸다. 나무로 만든 작은 보석함 같은 상자다. 이게 뭐지? 철수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연다. 안에는 50년 전 철수가 준 반지가 들어있다.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철수가 첫 월급으로 산 은반지다. 이 반지 내가 순이에게 준. 네. 엄마가 평생 끼고 계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철수가 반지를 손에 들고 떤다. 50년의 세월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영희가 또 다른 편지를 꺼낸다. 엄마가 저를 낳고 쓰신 편지예요. 철수가 편지를 펴서 읽는다. 순이의 글씨가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인다. 철수야, 우리 딸이 태어났어. 정말 예쁘게 생겼어. 오빠를 많이 닮았어. 특히 눈이 오빠와 똑같아. 이름은 영희라고 지었어. 영원히 기쁘라는 뜻이야. 우리 사랑의 결실이니까 영원히 기쁠 거라고 생각해서. 오빠가 있다면 분명 이 아이를 사랑해 줄 거야. 하지만 오빠에게는 오빠만의 인생이 있어. 이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언젠가 우리 딸이 아빠를 찾을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줘. 사랑해, 철수야. 철수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인다. 영희야,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항상 웃으시고 저한테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아버지 자랑을? 네.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분인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인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 영희야. 그리고 미안해.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희가 진지한 표정이 된다. 뭔지 말해봐.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철수가 깜짝 놀란다. 그럼 내게 손자가 있다는 말이야? 네. 20살이에요. 대학생이고요. 이름은 준호예요. 철수의 얼굴이 환해진다. 손자. 내게 손자가 있구나. 지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방학 때 내려오는데 아버지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래, 꼭 만나고 싶다. 철수가 기뻐한다. 딸도 찾았는데 손자까지 있다니. 그런데 아버지. 영희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왜 그러니?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철수가 놀란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지? 얼굴이 많이 야위셨고, 그리고 영숙 이모가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병원 얘기를 하셨다고. 철수가 한숨을 쉰다. 췌장암이야.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해. 영희가 눈물을 흘린다. 이제 막 만났는데 괜찮다 영희야. 50년 늦었지만 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아버지, 제가 간병해 드릴게요. 서울로 올라가실래요? 철수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순이와 처음 만난 이곳에서. 영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다. 그럼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게요. 영희야. 아버지, 50년 동안 못다 한 분여 사랑, 이제라도 나눠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행복할 것이다. 시간이 과거로 흘러간다. 1975년 순이가 영희를 낳은 직후의 모습이 겹쳐진다. 젊은 순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다. 영희야, 내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젊은 순이가 아기에게 속삭인다. 다시 현재로. 50세의 영희가 75세의 아버지를 바라본다. 엄마의 예언이 맞았다. 결국 만났다. 2024년 5월 15일. 50년 전 철수와 순이가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다. 철수가 제주도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평화롭다. 해변가 벤치에 철수와 영희가 나란히 앉아있다. 바로 50년 전 철수와 순이가 처음 만났던 그 해변이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바다만큼은 그대로다. 아버지, 오늘이 엄마와 약속하신 날이죠? 그래. 50년 전 오늘 순이와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했었어. 철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가 오실 것 같아요. 영희가 장난스럽게 묻는다. 이미 와 있어. 내가 있잖아. 철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는다. 순이의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너를 보면 순이가 보여.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철수가 돌아보니 아들 민호와 며느리 은정, 손녀 지민이 서 있다. 아버지, 민호가 달려와 아버지를 안는다. 어떻게 여기에? 영의 누나가 연락해 주셨어요. 지민이 웃으며 말한다. 영희와 벌써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 가족이에요. 철수가 일어나서 영희를 가족들에게 소개한다. 이 사람이 너희들의 이복 누나 영희다. 민호와 은정, 지민이 놀란 표정이다. 누나가 있으셨다니. 민호가 영희에게 다가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예요. 안녕하세요. 영희예요. 아버지, 아들분이시죠? 영희가 반갑게 인사한다. 저는 은정이에요. 며느리고요. 저는 지민이에요. 손녀예요. 지민이 가장 먼저 영희에게 다가가서 안는다. 고모, 정말 할아버지를 닮으셨어요.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철수가 눈물을 흘린다. 영희야, 이제 너도 가족이 생겼구나. 네, 아버지. 정말 기뻐요. 그날 저녁 영희의 카페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다. 제주도 특산물로 만든 소박한 저녁이지만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다. 누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호가 영희에게 말한다. 힘들지 않았어요. 엄마가 잘 키워주셨거든요. 고모 아들도 만나고 싶어요. 지민이 신나서 말한다. 준호가 다음 주에 내려와요. 그때 소개해줄게요. 와, 사촌 오빠가 생기는 거네요.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철수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한다. 아버지, 민호가 아버지에게 다가온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여기 오신 거. 민호야, 만약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희 누나를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한다. 고맙다, 민호야. 이해해줘서. 그날 밤 철수가 혼자 해변에 나간다. 별이 쏟아질 듯한 제주도의 밤하늘이다. 순이야, 왔어. 50년 늦었지만. 철수가 바다를 향해 말한다.
우리 딸 잘 키웠더라. 너를 많이 닮았어. 착하고 예쁘게 자랐어. 바닷바람이 철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그리고 손자도 있어. 너희 외손자가 있다고. 철수가 웃으며 말한다. 순이야, 고마워. 영희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미안해. 50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파도 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다. 이제 나도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영희가 담요를 들고 와서 아버지 어깨에 덮어준다. 아버지, 감기 걸려요. 영희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아빠 역할을 못 해줘서. 50년 동안. 영희가 아버지 옆에 앉는다. 아버지,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버지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철수가 딸의 어깨를 안는다. 영희야, 아빠가 3가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 3가지요? 첫 번째는 너희 엄마에게. 50년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철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2번째는 순이에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아버지. 3번째는 너에게. 50년 동안 아빠 없이 살게 해서. 영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엄마도 분명 용서하셨을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거든요. 철수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순이 엄마도 하늘에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영희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정말?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엄마일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2024년 7월. 철수가 제주도에 온 지 4개월이 지났다. 의사가 말한 3개월을 훌쩍 넘겼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다. 영희의 카페 옆 작은 집. 철수가 지난 4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곳이다. 영희가 아버지를 위해 마련해준 공간이다. 침대에 누워있는 철수. 많이 야위었지만 평화로운 얼굴이다. 영희가 아버지 곁에서 물을 먹여준다. 아버지, 준호가 내일 내려와요. 그래, 드디어 손자를 보는구나. 철수가 기뻐한다.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더니 빨리 내려온대요. 고마운 녀석이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민호 가족이 들어온다.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다. 아버지, 어떠세요? 민호가 아버지 손을 잡는다. 괜찮다. 너희들이 와서 더 좋아. 할아버지, 준호 오빠 사진 봤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지민이 신나게 말한다. 그래, 나도 빨리 보고 싶다. 다음 날 준호가 도착한다. 20살 청년으로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특히 눈빛이 똑같다. 할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준호야, 와라. 철수가 손자를 부른다. 준호가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할아버지, 저 준호예요. 그래, 내 손자구나. 정말 잘생겼다. 철수가 준호의 손을 잡는다. 엄마한테 할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꼭 닮고 싶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철수가 눈물을 흘린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선물이 있어. 철수가 베개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낸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주신 반지야.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준호가 반지를 받아든다. 할아버지, 이 반지는 할머니 거 아니에요? 그래. 하지만 할머니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실 거야. 철수가 미소를 짓는다.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 우리 가족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네, 할아버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해변에 모인다. 철수, 영애, 민호, 은정, 지민, 준호까지 3대에 걸친 가족이 함께 있다. 가족 사진 찍어요. 지민이 제안한다. 모두가 철수를 중심으로 둘러앉는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 완성된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준호가 묻는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철수가 온 가족을 바라보며 말한다. 50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아깝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모든 게 용서돼. 2024년 8월 15일. 해방절이자 철수의 마지막 날이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숨이 많이 가빠졌다. 영희야, 내 아버지. 너 덕분에 행복했어. 순이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 아버지. 영희가 눈물을 흘린다. 민호야, 지민아, 준호야. 모두 고마웠어. 가족들이 철수의 손을 잡고 있다. 그리고 순이야. 철수가 하늘을 바라본다. 이제 갈게. 기다렸지? 철수가 눈을 감는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멈춘다. 그리고 화면이 흐려지며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젊은 철수와 순이가 해변에서 춤을 추고 있다. 25세와 20세의 모습으로,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철수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미안해, 순이야. 너무 늦었지? 아니야. 딸도 잘 키웠고 손자도 받고 이제 됐어. 두 사람이 웃으며 빗속으로 사라진다. 현실로 돌아온다. 영희가 아버지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고 있다. 아버지, 이제 엄마 곁으로 가세요. 50년 동안 기다린 엄마에게로. 유골이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진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지낼게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랑으로. 가족들이 모두 손을 잡고 서 있다. 민호, 은정, 지민, 준호, 그리고 영희까지.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민이 하늘을 향해 말한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커졌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간다. 구름 사이로 철수와 순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실루엣이 보인다. 그리고 자막이 나온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50년이 걸렸지만 약속은 지켜졌다. 준호를 통해, 그리고 모든 가족을 통해 계속된다. 마지막 장면. 1년 후 같은 해변에서 영희가 준호와 함께 꽃을 바다에 던지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